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 학술 모듈 발표를 진행하게 된 이선영입니다. 제가 발표할 논문의 제목은 Test and Drive Nanofiber Web Channel Organic Electrochemical Transistors입니다. OCT 제작 시에는 젤에 의해서 반도체가 분해되지 않도록 그 안정성을 높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교제를 통해서 반도체를 크로스 링킹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러한 방법을 사용을 하면 가교제의 독성, 그리고 채널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은 크로스 링커를 사용하지 않고 나노피버 형태의, 나노 섬유 형태의 반도체를 사용을 해서 OCT 내에서의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이렇듯 다른 방식을 사용을 해서 OCT 내 반도체를 적용시키는 방식이 좀 기술적으로 참고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해서 이 논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논문에서 제작한 소자는 이 A 피규어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보이시는 것처럼 페릴렌을 서브스트레이트로 해서 금을 증착을 하고 나노피버를 트랜스퍼해서 채널의 형성을 시켰습니다. 잠시만요. 혹시 제 목소리가 들리나요, 지금? 네. 아, 네. 네, 그래서 먼저 나노 섬유를 제작을 하는 방법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피다PS 솔루션과 PAM 솔루션을 먼저 따로 제작을 한 후에 두 용액을 혼합을 해서 일렉트로 스피닝의 기법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나노피버를 제작을 하게 되는데요. 피다PS 솔루션을 먼저 제작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면 시린지 필터에 이 피다PS를 걸은 다음에 이틀 동안 진공해서 동결 건조를 시킵니다. 이렇게 건조시킨 피다PSS 0.14g을 9ml의 DI 워터에 녹여 피다PSS 솔루션을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PAM 솔루션을 제작하는 방법은 이제 아크릴 아마이드 0.68g과 그리고 암모늄 팔설페이트 40 마이크로리터, 그리고 추가적으로 TMED라고 테트라 메틸 에틸렌이라는 이 촉매를 섞어서 70도에서 2시간 동안 300rpm의 속도로 교반을 합니다. 이렇게 따로 제작된 두 가지의 솔루션을 이제 24도에서 24시간 동안 PSS와 PAAM의 질량비를 15대에서 85로 해서 혼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 제작된 용액을 일렉트로 스피닝 과정을 통해서 SI 웨이퍼 위에 전압 12kV로 그리고 유속 0.4ml per hour 조건에서 일렉트로 스피닝 과정을 진행을 한 후에 120도에서 하루 건조를 시킵니다. 이렇게 하면은 나노 섬유가 제작이 되고 이제 본격적으로 소자를 제작을 하려고 하면 이제 글래스 위에 이 페릴렌을 증착을 시키고 포토레지스트 공정을 통해서 전자빔을 쏴서 이제 크롬 10나노와 AU 100나노를 얹은 다음에 이제 아세톤 처리를 하고 이 페릴렌의 경우 두 층을 더 얹어서 제일 마지막에 쌓여진 층을 크리티컬 레이어로 사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어데이전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A174 실란이라는 것을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페릴렌 2 마이크로 두께로 증착을 하고 MiCO 90이라는 물질을 1% 스핀 코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페릴렌을 한층 더 3마이크로 증착을 해서 이걸 마지막에 증착된 이 레이어를 크리티컬 레이어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포토레지스트 공정을 통해서 이제 이온 식각을 통해서 채널을 형성을 하고 그리고 아까 제작한 피다PS PAM을 나노 섬유를 이제 잘라가지고 4%의 DMSO에 처리를 하고 이것을 채널에 부착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60도에서 3분 동안 건조를 시키고 이 완성된 OCT 소자를 DI에
DI 워터에 6시간 보관을 해서 불순물을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제작을 하면 이제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노피버가 형성이 됩니다. 그때 이런 식으로 이제 나노피버가 이제 형성이 되면서 표면적이 증가를 하고 이온 익스체인지가 용이하게 됩니다. CD의 그래프의 경우에는 쌤 이미지인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나노 섬유 구조로 인해서 하이 포러시티한 구조가 형성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크로스 섹션 쌤 이미지를 통해서 이 나노 피버가 이제 층으로 쌓이게 되면서 이 매트 형태를 띠고 있음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템 이미지를 살펴보시면 이제 피닷의 경우 이제 DMSO 처리를 하게 되면 좀 더 결정성이 높아져서 이 피닷이 결정화가 되는데 이 까만 점들이 이 피닷이 결정화된 모습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결정성이 높아져서 이제 컨덕티비티도 높아지고 이렇게 결정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이제 얘와 같이 섞여 들어있던 PAAM, 폴리아크릴아마이드 하이드로젤이 스웰링되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층이 분리된 형상을 이제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노 섬유 형태로 만들면서 이 기술의 장점 자체가 이제 나노 섬유로 이제 실린드리칼한 형태가 만들어지면서 이 이온이 익스체인지가 더 잘 되는 형태가 된다고 하는데 이, 이 원통형의 형태로 이제 겉에서 이 나노 섬유 자체가 이온을 흡수를 하고 그리고 그 반대쪽 끝에서 방출을 하는 형태로 이온 익스체인지가 일어납니다. 이때 나노 섬유의 원통형 구조 내에서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단계마다 아이온 미그레이션 스테이지가 생겨서 이 이니셜, 미들, 파이널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사이사이 단계마다 이온이 그 이동하는 미그레이션 되는 속도가 다른데 이게 센터 파이널 쪽으로 갈수록 이제 볼륨메트릭 캐패시턴스가 감소한다고 해서 그 결과적으로 이 이니셜의 리스폰스 타임과 이제 파이널의 리스폰스 타임이 차이가 나게 되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 볼륨메트릭 캐패시턴스가 감소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 전류가 변하고 전압이 변하는 그 전류 전압 반응 속도가 감소를 한다는 뜻이고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구형을 띠게 되면서 이런 원통형을 띠게 되면서 이 원통형의 이 외곽 쪽에서 이제 리스폰스 타임이 빠르게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온이 미그레이션 되면서 더 빠른 리스폰스 타임을 나타내는 그런 장점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채널을 4개를 했을 때 그런 예시 사진을 나타낸 것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실린드리컬한 구조로 인한 이제 장점의 증거가 되는 게 이 피규어입니다. 일단 이 AB와의 차이는 이거는 피닷의 DMSO 도핑을 시킨 것이고 이것은 디도핑을 시킨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해석하기 위해서 트리 익스포넨셜 커브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식이 이거고 그 트리 익스포넨셜 커브를 적용시킨 게 이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거의 커브가 딱 핏하게 잘 맞아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식을 활용을 해서 이 시간 상수인 타우 1, 타우 2, 타우 3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A의 경우 이제 타임 컨스턴트의 값이 그래서 이니셜에서 이제 파이널로 갈수록 이제 3.9 그리고 39.95 그리고 226.49 마이크로 세컨드로 나타났고 그리고 B의 경우에는 2.99 그리고 153.95 그리고 153.89 마이크로 세컨드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A, B의 경우에 그 두 경우 모두 다 이제 리스폰스 타임이 이제 센터로 갈수록 이제 느려진다는 경향을 보였고 결국에는 이제 그 반대로 역으로 생각을 하면 이제 센터에서 그러니까 외곽의 리스폰스 타임이 빨라지게 되면서 이거의 이온 미그레이션에서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C의 경우를 살펴보면 이 GM 프리퀀시 그래프를 살펴봤을 때 이제 저희가 OECT 구동을 지금 살펴보고 있고 이 OECT 구동은 이온 익스체인지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인데
그를 위해서 이제 이온 미그레이션이 잘 일어나야 하고, 그를 살펴봐야 해서 이런 그래프를 보게 되는 것인데요. 그, 이 컷오프 프리퀀시가 이제 5kHz 범위, 딱 이 범위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 이 이온 미그레이션보다 프리퀀시 전환 속도, 그러니까 스위칭 스피드가 느려져서 이온으로 인한 전환이 잘 안 되게 됩니다. 결국엔 그 속도가 느려진다는 말이고, 이 범위 내에서, 이 5kHz 범위 내에서 이 이온 익스체인지가 잘 일어나게 되면서 이 AB에서 보신 것과 같이 그 실린드리칼한 장점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이 범위 내에서 가지고 갈 수 있다. 이온이 잘 익스체인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런 장점을 가진다는 걸 알아봤으니 이제 이 소자로서 잘 시그널 센싱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조건이 이제 게이트 볼테이지가 0.1V 그리고 드레인 볼테이지가 마이너스 0.4V입니다. 근데 이 조건에서 이제 게이트 일렉트로드에 1mV의 신호를 주고 37도 PBS 조건에서 측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때 보시면은 여기 피크가 엄청 뚜렷하게 그 신호가 왔을 때 피크가 엄청 뚜렷하게 나타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또 이 뚜렷하게 나타난 피크가 또 기존의 상태로 금방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노이즈를 살펴보았을 때 이 논문이 기존의 다른 논문과의 차이가 일렉트로 스피닝으로 나노 섬유를 만들어서 그걸 반도체로 이제 제작을 한 것인데 보통 신호대 잡음비의 경우에는 채널 유니포미티가 감소하고 그리고 채널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증가를 하게 되는데 이게 기존의 스핀 코팅을 사용했던 방식 대비해서 일렉트로 스피닝을 사용을 하면 이 그렇게 생성된 나노 섬유 자체가 구조적인 측면에서 좀 열악한 유니포미티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신호대 잡음비를 비교를 했을 때 이 스핀 코팅 대비 작은 SNR 값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통합해서 살펴보았을 때 잡음은 적고 신호 피크는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말씀드린 이 논문의 특색이 나노 섬유 형태로 제작한 것인데 이제 에틸렌 글라이콜이라는 이제 크로스 링커를 사용한 경우와 그리고 나노 섬유 형태가 아닌 필름 형태로 사용한 형태의 두 가지와 이 나노 섬유 형태를 비교를 해서 이 세 가지의 경우에서 롱텀 스테빌리티와 기계적인 강성을 비교를 하였습니다. 이 롱텀 스테빌리티 테스트 중에 이제 PBS 24도, 그리고 PBS 37도 조건에서 이제 그 온도에 따른, 그 시간에 따른 그 온도에 대한 차이와 그리고 시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에 따른 ID 커런트 변화를 살펴보았는데요. 두 조건 다 20일 동안 진행을 했을 때 ID 커런트 변화가 초기에는 증가하는 경향을 둘 다 보였고, 후로 갈수록 이제 시간에 따라서 이제 감소하게 되었지만, 초기에 이렇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이유가 전해질 내에서 이온 이동에 따라서 전공 수용성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면서 이런 ID 커런트의 변화가 초기에는 증가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4도와 37도의 차이를 보면 이 온도에 따라서 이제 37도에서 변화가 큰데 이런 변화폭이 좀 크게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제 37도에서는 좀 디바이스 자체의 분해가 더 가속화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경향을 띠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에 따른 그런 스테빌리티를 봤으니 이제 여러 번 이제 반복해서 이제 사이클을 돌렸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 네 개의 그래프는 이제 각각 이제 ID 커런트의 맥스 값과 그리고 GM의 맥스 값을 나타낸 것인데요. 두 값 다 이제 큰 경우에 이제 소자의 성능이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5천에 반복해서 신호를 가했을 때 이제 PBS 농도의 차이를 두었을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PBS의 농도가 10배 이상 높았을 때 이제 이 빨간색 그래프인데 이때 이제 초기의 사이클에서 이제
더 높은 농도에서 초기 사이클에서 더 높은 농도에서 이렇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제 후로 갈수록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나타나는 것은 이제 낮은 농도에 비해서 이 소자 자체가 빠르게 데미지를 입기 때문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F 그래프를 보았을 때 이제 ID 맥스의 경우에는 1.0에서 1.2 사이로 이제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 GM 맥스 값의 경우에는 에틸렌 글라이콜이 들어간 경우에 이제 확연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그리고 필름과 나노피버를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보았을 때 필름의 경우 이제 좀 좋은 성능을 나타낸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 이유 자체가 이제 채널에 패터닝 할 때 하이드로젤 자체, 그 PAAM 자체가 크리스탈라이제이션이 되면서 이런 성능이 나타나고, 그래서 근데 오히려 이런 경향이 OST 퍼포먼스에 악영향을 준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널 자체가 그 비교적 유연성을 더 적게 가지게 되면서 이제 웨어러블 소자로서 적용이 되기에는 이 나노 섬유가 더 좋은 성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메커니컬 프로퍼티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단 텐사일 스트레스를 측정해 보았을 때 PAAM 필름의 경우에는 그냥 움켜버렸고 그리고 에틸렌 글라이콜 필름의 경우에는 스트레인이 7%에서 파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 논문에서 제작한 나노 섬유의 경우에는 스트레인 200%에서 레지스턴스 체인지가 대략 6%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비피규어의 경우에는 풍선에다가 이제 부착을 시켜서 부풀려서 이때 레지스턴스의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측정한 것인데 이때 스트레인 500%에서 15%의 저항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PI 필름 위에 이 나노 섬유 형태의 하나와 그리고 에틸렌 글라이콜 필름을 이렇게 부착을 시켜가지고 이제 슬라이딩을 하여서 밴딩 했을 때 그 저항의 변화값을 나타낸 것인데 이제 에틸렌 글라이콜 필름의 경우에는 그 저항의 변화가 굉장히 심하게 크게 나타났고 그 나노 섬유의 경우에는 이제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제 나노 섬유의 경우 좋은 기계적인 강성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피다 PSS PAAM 나노 섬유, 나노 섬유 OST는 크로스 링커를 사용하지 않고 안정성을 높인 OST로 기존의 OST 대비해서 이제 좋은 반응, 리스폰스 타임, 그리고 좋은 내구성, 그리고 좋은 기계적인 안정성을 가지면서 기존의 크로스 링커를 쓰는 방식이나 필름과 같은 형태를 나노 섬유 형태의 반도체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아이온 페네트레이션이 좋을 뿐만이 아니라 또 변형에 대한 안정성이 높은 소자로서 기능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도핑을 통해서 더 이제 빠른 리스폰스 타임을 보였고 또한 좋은 기계적인 성능과 에틸렌 글라이콜 필름 대비해서 긴 수명을 가짐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런 결과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이 나노 섬유로 인한 OST 소자가 웨어러블 바이오 센서로서 적합한 소자로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 먼저 질문해도 되나요? 되나 봅니다.
3페이지에, 페이지요. 아, 네. 여기서 아까 그 페릴린을 두 층 증착해서 크리티컬 레이어로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크리티컬 레이어가 뭐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아, 포토 레지스트 공정을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래서 이런 포토레지, 제가 생각하기에 포토레지스트 공정은 좀 그런 빔이나 아이온 시각을 통해서 이렇게 틀 같은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틀을 만들어주려면 이런 형태로, 이렇게 깎여 있는 형태로 제작이 되게 되는데, 이때 희생되어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벗겨져 나가는 레이어를 크리티컬 레이어라고 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페렐린입니다. 그리고 아까 그 피다 TSS를, 그러니까 나노 피버로 만들어서 그 반도체층으로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나노 피버를 그 이온 식각 이거 이용해서 증착을 한다는 말씀인 건가요? 아까 끊겨서 못 들어서. 제가 지금 오디오에 살짝 문제가 있어서 못 들으실 수 있었는데, 그 나노 섬유를 따로 이렇게 일렉트로 스피닝이라고,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전압을 가해가지고 실처럼 뽑아내는 형태로 이런 나노 섬유를 제작을 하는 건데요. 네. 이거를 따로 실리콘 웨이퍼 위에 해가지고 이거를 떼어내서 그거를 요 채널 위에 트랜스퍼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부착을 위해서 DMSO에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이제 그 처리된 DMSO는 나중에 그때 난 말씀드렸었는데, 이 오븐으로 건조를 시키면서 날려보내서 이제 소자를 완성을 시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 결국에는, 아, 네. 트랜스퍼 시키는 형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어, 4페이지, 다음 페이지, 앞 페이지인 것 같아요. 앞페이지요. 이거 F 그림에서 아까 여기서도 끊겨가지고 잘 못 들었는데, 이게 볼륨메트릭이 커지면은 볼륨메트릭이 작아지면 반응 속도가 아까 작아진다고 하신 거였나요? 아, 그때 말씀을 드린 거는 그 이니셜과 미들과 파이널 사이에 이런 일렉트로라이트에서 결국엔 나노피버로 그 이온이 이동을 페네트레이션이 되고, 그 나노피버 내에서도 이렇게 투과라고 할까요? 미그레이션 이동이 되는데, 이 이니셜과 미들 그리고 파이널 사이에 이온이 미그레이션 되는 속도의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이런 구의 형태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이 중심부에서 그 속도가 제일 이렇게 느린 형태고, 이제 이니셜이 그만큼 이게 느려진 만큼 이니셜에서의 이온 미그레이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전 질문 끝났습니다. 네, 제가 질문 한 개 하겠습니다. 네, 어, 여기 그 폴리아크릴아마이드 요거를 쓴 게 이제 일렉트로 스피닝 하려고 지금 쓴 건가요? 이거? 이게 그 PAM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이게 이 섬유 자체에 이 하이드로젤 형태로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PAM 요게 네, 그 네, 하이드로젤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 이게 사용된 거다. 네, 음, 그거를 이제 그 일렉트로 스피닝으로 뽑아서 이렇게 만든 거다. 네, 네, 어, 그러면은 일렉트로 스피닝 PM이 요거를 안 넣고 피닷으로 한 거랑 네. 요 PM 요거 넣고 한 거랑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비교해서는 실험 한 게 없나요? 요거? 네, 그런 자료는 없었고, 제가 생각하기에
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PAAM, 이 폴리아크릴아마이드를 넣은 이유가 PDAPSS 자체로는 제가 생각하기에 그 일렉트로 스피닝이 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은, 그러니까 제가 상상하기로는 이제 PAAM 자체가 그 구조적인 그런 안정성을 주기도 하고, 이거 자체가 피다 PSS 자체에서도 이 둘끼리도 수소 결합이 있지만, 이 PSS 마이너스와 폴리아크릴 아마이드 사이에서도 수소 결합이 있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그런 나노 섬유로서의 그 탄탄함을 잡아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음, 이 논문에서는 이 아이를 넣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해도 될까요? 네, 아까 앞에서 페럴린 C 쌀 때, 뭐, 제대로 못 들었는데, MiCO라 했나? 뭐, 그거, 뭐, 아무튼 물질을 쓴다고 들었는데, 그거 층마다 쌓을 때 그 사이에 넣는다고 했는데, 그걸 왜 네. 넣는지 저 궁금합니다. 아, 그 논문에서 말하기를 그 사이에 이제 층과 층이기 때문에 그 층을 이렇게 연결하고 좀 어드헤전 되게 잘 붙을 수 있고 잘 벗겨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 물질들 사이사이에 넣고 있습니다. 약간 접착제 느낌으로 쓰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제작 과정을 말씀드릴 때 그런 물질들이 좀 많고, 이 층을 되게 많이 쌓는 그런 프로세스여서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조금 들으실 때 헷갈리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질문해도 될까요? 네, 네, 그 여섯 번째 슬라이드에서 이제 안정성 평가할 때 네. PBS라는 조건을 사용했는데 PBS라는 조건에서 이 안정성을 측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OECT여서 PBS 자체가 일렉트로라이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PBS가 전해질로 사용된 건가요? 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마무리할까요?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